네, 2월 14일 화요일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스탁벅스가 문을 열었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매니저님 어제 이 시간에 우리 증시 반등이 나올 것 같다. 오히려 네. 조금 더 빨리 빨간불을 켤 것 같다 했는데 그죠. 정말 우리 매니저님의 예언이 적중했어요. 네. 오늘 시장 시원하게 지금 그래도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네. 특히나 반도체 위주로 지금 훈풍이 불고 있거든요. 오늘 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사실 뭐 예언이라기보다는 정확하게 분석을 잘한 거죠. 분석력. 제 입으로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렇지만 네. 어제 제가 장이 끝나고 나서 어제 시장에서 가장 좀 주목해야 될 지표는 환율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네네. 어저께 원달러 환율이 지나치게 좀 오버슈팅이 나오길래 이건 분명히 좀 투기적인 수급이 좀 붙은 거다. CPI 지표 발표 앞두고 나서 환율이 어저께 이제 1%가 넘게 이제 급등을 했는데 1,280원을 뚫지를 못하고 환율이 맞고 떨어지면서 오늘 지수가 강하게 반등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시나리오를 분석을 해드렸는데 뭐 말하는 대로 지금 시장이 코스피 지수가 오늘 초반에 1%가 넘게 이제 상승이 좀 들어왔었고요. 코스닥 지수도 지금 0.7% 보시는 것처럼 원달러 환율도 다시 1,270원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CPI 지표 발표와는 상관없이 시장은 어쨌든 물가 둔화와 관련된 약간의 이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고 선조정을 받은 국내 증시 그리고 미국 증시가 기술적인 반등 구간으로 이제 진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그야말로 뭐 반도체의 날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네. 정도로 그간 좀 숨죽이고 있던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아주 강하게 올라갔거든요. 반도체 칩 생산을 하는 기업들뿐만 아니라 뭐 팹리스 회사들 어저께 강조해드렸던 디자인 하우스 관련된 기업들까지도 아주 강하게 좀 움직이고 있고 반면에 이제 2차 전지 종목들은 조금 이제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시장이 아주 균형 감각 있게 2차 전지 종목들이 너무 좀 지나치게 또 급등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니까 조금 또 쉬어가면서 이제는 또 IT 종목들을 살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네. 시장은 CPI 지표 발표 이후에도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분석력이 뛰어난 영민 매니저님이기 때문에 오후장 대비 전략을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고민하고 계실 것 네. 같아요. 사실 오늘이 발렌타인데이거든요. 네. 아세요? 그런 아시죠? 걸 제가 신경을 잘 안 써가지고요. 그래요? 사실 네. 오늘 발렌타인데이여서 네. 제가 오늘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실까 하다가 역시 이제 MZ 세대들은 이런 기념일을 잘 챙기시네요. 그러니까요. 네. 밀크티랑 챙겨봤습니다. 그렇다면 네.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좀 달달한 수익을 네. 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원샷 스페셜 종목을 위해서 오늘 오후장 레시피를 네. 어떻게 잡을까요? 오늘 특별히 또 네. 발렌타인데이라고 하니까 달콤한 초콜릿 같은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한 줄 레시피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동안에 이제 인공지능 관련된 이제 테마들을 말씀드릴 때 정말 자주 반복적으로 여러분들께 강조해드렸던 포인트인데요. 오늘 5장 한 줄 레시피는 AI 테마의 진짜 주인공은 반도체다. 이렇게 제시를 한번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오늘 반도체 종목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움직이고 있는 이 종목들이 왜 올라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어제부터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AI 반도체를 이제 설계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이제 상장 기업인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사실상 타 경쟁사에 비해서 3배가 넘는 이제 효율을 가지고 있는 반도체 칩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게 이제 보도가 되면서 어저께 이제 상한가까지 급등을 했고 오늘 초반에도 좀 강하게 움직였어요. 그리고 오늘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도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후공정 그리고 미세공정과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반도체 칩을 생산하는 기업들 중에서도 저전력 반도체라든지 SK하이닉스, HBM 반도체, HBM3와 관련된 부분과 연관되어 있는 종목들이 지금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사실상 이제 이런 종목들이 결국에는 순환매 사이클에 이제 수혜를 입는 것도 있지만 AI 테마가 계속 확장되는 과정에서 제가 실체가 있는 종목을 공략하셔야 된다는 거 강조를 많이 해드렸던 거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네. 실체라는 표현과 실적은 분명히 달라요. 저는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도 지금 당장 실적이 아주 좋지 않은 종목들까지도 AI 테마에 분명히 평선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실제로 지금 메모리 여팡은 여전히 지금 둔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저전력 반도체라든지 고성능의 서버 디램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수요가 AI 산업이 이제 개화하기 시작하면서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그럼 지금 현재는 디램 가격 반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시기상조다는 얘기가 많지만 사실상 업황 턴어라운드의 시점이 조금 앞당겨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러면 당연히 이제 하반기 이후에는 메모리 반도체와 관련된 기업들, 특히 이제 이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와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이 가파르게 좀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1분기 때 실적 좋고 나쁘고를 따질 게 아니라 하반기 이후에 혹은 AI 반도체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을 때 실질적인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실체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공략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오늘 오후장에는 일단 반도체 종목들 좀 집중하시면서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가 여전히 AI 로봇 이런 이제 강한 테마 속에서 종목들이
좀 시세를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도 반드시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최근에 반도체 섹터가 지금 주목을 받는 게 AI 테마의 찐 수혜주로 꼽히면서 주목을 받기도 하고 네. 또 K-칩스법 통과 기대감에 오늘 오전장부터 관련주들이 또 움직이고 맞습니다. 있거든요. K-칩스법 진짜 통과될 수 있을까요? 오늘 사실은 저는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움직이는 게 이 K-칩스법 때문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사실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그렇게 크진 않다. 그래요? 다만 이건 이제 당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대만이라든지 미국과 같은 우리나라하고 경쟁하고 있는 반도체 국가들은 반도체 세액 공제를 작게는 25%, 많게는 지금 30% 넘게도 세액 공제를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많이 근데 해주네. 우리나라는 지금 얼마 전에 세법 개정을 통해서 반도체 투자에 대해서 6% 세액 공제를 한다라고 했거든요. 조금 쪼잔하긴 하네요. 너무 쪼잔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여당과 이제 정부 행정부에서 이걸 더 늘려야 된다라는 걸 이제 강조를 하면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여야가 합의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뭐 무조건 통과된다라고 이제 확신을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당위적인 측면에서 아니 우리나라 이제 미래 성장을 지금 뭐 담당할 반도체 산업이 지금 어찌 보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세액 공제 좀 적게 해주고 투자가 또 지연되거나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 정말 좀 심각한 문제점들을 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야가 이거는 당리당략을 떠나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당연히 저는 합의를 해서 통과를 시킬 걸로 보고 일단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한 15% 그리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25% 저는 이것도 사실은 좀 부족하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대기업들이 투자를 더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이건 세액 공제를 더 20% 위로 더 늘려야 된다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통과를 시키기 위해서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 정도로 이제 세액 공제를 하겠다는 안을 이제 상정을 지금 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뭐 아무쪼록 여야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잘 통과시켜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쨌든 반도체 종목들의 흐름은 뭐 이것과는 별로 크게 상관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것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반도체 관련 종목들에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보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영민 매니저께서 편입해 주셨던 종목들 리뷰해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어제 편입했던 이스페타시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입하자마자 급등이 나오면서 오늘 장중에 7% 상승이 나왔습니다. 네. 계속 당연히 홀딩이겠죠? 네, 홀딩 전략 말씀드리고요. 이수페타시스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엔비디아 수혜주. 아까 우리 노광희 매니저께서 잘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실제로 이제 반도체 기업 중에서는 가장 큰 수혜를 입는 기업이 미국의 엔비디아라든지 AMD 같은 이런 기업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MLB 이제 추가적인 어떤 납품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반영되면서 오늘 이수페타시스 강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전고점을 한번 만들고 어저께 딱 눌렀던 자리이기 때문에 뭐 매수하기 아주 좋았던 이제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요. 전고점 돌파를 좀 기대를 하면서 목표가 8,700원까지 계속해서 유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스페타시스는 목표가까지 계속해서 홀딩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종목은 저희가 저스템을 한번 리뷰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 종목 일주일 전에 네. 저희가 편입을 했거든요. 이 종목도 반도체 섹터로 주목받는 종목인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빠르게 그러니까요. 남들보다 일주일 전에. 빨리 이렇게 일주일 전에 딱 지금 지난주 화요일 날 제가 이제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도 이렇게 습식 제어 시스템 만드는 이런 기업들도 AI 이제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딱 그 기사가 나오면서 장 초반에 거의 13% 가까이 이제 급등이 나왔거든요. 물론 이제 목표가 12,000원을 조금 모자라게 이제 주가가 좀 올라가 가지고 오늘 고점이 이제 11,800원이었거든요. 목표가 달성은 못했습니다만 지난주 매수 타점 자체가 이제 워낙 낮았기 때문에 아직도 편안한 이제 수익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렇게 이제 전고점에 상장되자마자 이제 고가권을 만들어 놓고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는 이런 종목들이 사실상 이제 전고점을 튀어 넘어가면서 시세가 좀 강하게 분출된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뭐 음봉 조정을 살짝 좀 막고 있기는 합니다만 전고점 이제 돌파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보면서 12,000원 그대로 목표가 유지하면서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리뷰는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샷 스페셜 종목 오늘 반도체 주목해보자라고 하셨는데 두 가지 종목 다 반도체일까요? 아니요. 첫 번째 종목은 반도체고요. 네. 두 번째 종목은 제가 히든 종목을 하나 갖고 왔으니까 그것도 이제 끝까지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먼저 이제 첫 번째 종목은 아까 AI 테마의 진짜 수혜주는 이제 반도체다. 딱 거기에 걸맞는 제가 아까 왜 반도체 종목이 오늘 올라가는지에 대한 걸 이제 설명을 드린 이유는 네.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뜬금없는 반도체 종목을 사가지고 다른 종목은 막 급등을 하는데 내가 들고 있는 반도체 종목은 안 움직이는 경우가 아주 자주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왜 지금 어떤 논리로 지금 관계된 종목들이 시세가 지금 붙어주기 시작했는지를 좀 잘 판단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11,580원 현재가로
하나마이크론이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진짜 이제 후공정 기업들,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외주 후공정 OSAT 기업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 기업들이 한미반도체와 하나마이크론, 이게 쌍두마차라고 보시면 되는데, 차트 흐름은 한미반도체가 훨씬 나아요. 주가가 지금 이미 강하게 좀 움직였고, 그리고 한미반도체는 12,000원대 바닥에 있을 때부터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나서 지금 거의 한 30% 이상, 거의 40% 가까이 지금 수익이 났기 때문에 하나마이크론을 제가 이제 후속주로 소개를 좀 해드리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마이크론도 마찬가지로 외주 후공정, 반도체 패키징이라든지 식각 공정의 파츠를 이제 주력적으로 이제 생산하는 반도체 전문 외주 후공정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회사는 이제 주요 고객사가 이제 모바일 칩을 이제 만드는 메모리 반도체를 주로 생산하는 기업들을 주요 고객사로 가지고 있고, 패키징을 이제 턴키 방식으로 공정을 이제 수주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그리고 최근 한 2, 3년 동안에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는데, 작년 하반기 때부터 약간의 이제 업황 침체에 대한 이제 우려들이 반영되면서 주가가 무너져 내리고 난 이후에 거의 지금 반등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나 이 하나마이크론은 전통적으로 SK 하이닉스의 수혜주다라고 이제 좀 부각이 좀 됐었는데요. 그 이유가 2021년에 하나마이크론 비나라고 하는 회사가 SK 하이닉스하고 반도체 후공정 이제 턴키 방식으로 대규모 프로젝트를 이제 수주를 해가지고요. 2021년 11월 달부터 무려 2027년 12월까지 장기 공급 계약을 이제 체결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하이닉스 주가가 최근에 좀 많이 조정을 좀 받으면서 누르다 보니까 하나마이크론 역시도 같이 이제 좀 커플링이 되면서 조정을 좀 많이 받았으나, 올해부터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나 오늘 제가 이제 강조해드리고 있는 AI 반도체, 이 인공지능이 상당히 이제 뭐 시장 규모가 확대될 걸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전력 반도체라든지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와 관련된 이슈, 특히 SK 하이닉스가 HBM 이제 3세대 HBM3를 이제 독점적으로 이제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사실상 5배 이상의 가격을 주고도 살려는 사람이 지금 줄을 섰다라는 이제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SK 하이닉스 주가도 좀 올라가고 있고, 하이닉스와 이제 관계 있는 이런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도 좀 강한 상승 모멘텀을 좀 받고 있다. AD 테크놀로지라든지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던 코아시아 같은 이런 디자인 하우스 관련된 기업들도 역시나 방금 말씀드렸던 이 저전력 반도체라든지 AI 반도체 칩 추가적인 수주에 대한 이제 기대감으로 주가가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 HBM3라든지 AI 시대에 가장 좀 각광을 받을 수 있는 메모리 반도체 중에서도 고성능의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칩셋에 대한 이제 수요가 늘어나는 것과 관련해서 반도체 종목들을 계속해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좀 해드리고요. 가격 전략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차트를 한번 열어보시면 주가가 워낙 지금 바닥권에 누워 있는 상태고, 지금 10,000원대에서 11,000원 구간에 오랜 기간 동안 지금 박스권 흐름을 지금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박스권 상단을 좀 뚫어 올릴 때 강한 시세가 한번 분출되는 걸 공략을 좀 해보겠다라는 컨셉이고요. 13,000원 정도를 1차적인 목표 가격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고요. 손절 가격은 1,5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원샷 스페셜 종목은 반도체 종목들 안에서 하나마이크론을 오늘 편입해 주셨습니다. 우짜게 눈여겨보시고요. 가격 전략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종목은 히든 종목이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섹터 종목일까요? 시장 분위기를 보시면 어제는 AI나 로봇 아니면 안 될 것처럼 모든 종목들이 막 급등을 했었는데, 오늘은 또 반도체 종목들만 움직이잖아요. 네. 그럼 과연 내일 또 반도체 종목들만 올라갈까? 다른 섹터의 종목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모바일 플랫폼 관련된 기업, 특히나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메타버스와 또 상관관계가 상당히 좀 높은 종목 하나를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7,280원에 NBT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종목은 2월 초에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해드려서, 소개를 해드리자마자 한 이틀인가 있다가 바로 급등이 나오면서 목표가를 달성을 했는데요. 주가가 어제 그제 이틀 동안 눌렀기 때문에 한 번 더 제가 편입을 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근데 좀 제가 다른 차원에서 NBT를 좀 분석을 해드리고 싶어요. 원래는 이 모바일 포인트와 관련된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캐시 슬라이드라든지 에디슨 오퍼월과 같은 이제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라고 좀 설명을 드렸었죠. 그리고 네이버가 네이버 어떤 웹툰의 IP를 활용해 가지고 미국 시장에 이제 진출을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네이버 웹툰을 보기 위한 쿠키 오븐을 NBT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네이버 웹툰의 헐리우드 시장 진출과 관련된 수혜주로도 부각이 한번 됐었던 종목인데요. 오늘은 제가 이 오퍼월과 관련된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이 오퍼월이라는 이제 광고 시스템이 광고주가 희망하는 어떤 미션을 달성했을 때 그 미션에 따라
따라서 포인트를 적립받는 리워드 광고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왜 제가 이 광고 시스템을 주목을 하고 있냐면 제가 인크로스라는 종목을 소개를 해드릴 때 인크로스가 TDD라고 하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시스템을 활용한 광고 내지는 1대1 마케팅을 집중적으로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실제로 AI 시장이 성장했을 때 수혜를 입는 기업으로 인크로스도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MBT라는 기업 역시도 여러분들께 이제 설명드린 이 오퍼월이라는 미디어 플랫폼, 모바일 플랫폼 자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메타버스 환경이라든지 AI와 관련된 생태계가 구축이 됐을 때 1대1 양방향의 이제 광고 미디어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때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실질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최근에는 뭐 목표가를 달성을 할 때는 네이버 웹툰과 관련된 이슈가 이제 부각이 됐지만 아직까지 시장에서 주목을 하지 않고 있는 이 오퍼월과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됐을 경우에는 정고점을 좀 시원하게 뚫어올리면서 훨씬 더 좀 강한 시세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차트를 열어보시면 역시나 이 종목도 8,000원 저항대에 이제 걸려 있으면서 작년 12월 달부터 박스권을 못 뚫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8,000원짜리를 좀 강하게 좀 뚫어올리고 나면 시세가 아주 탄력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실질적인 이제 대응 포인트는 오히려 8,000원 아래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좀 잡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이 지금 조금 상승했기 때문에 목표가만 좀 수정을 할게요. 매수 가격은 현재가에서 편입을 했고요. 목표 가격은 8,300원 정도 박스권 상단이 8,000원을 좀 뚫어올리고 난 이후에 8,300원 정도 이제 1차 목표가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손절 가격은 6,5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제시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후장 원샷 스페셜 종목으로는 NBT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내일장을 대비해서 또 이렇게 히든 종목으로 소개를 해 주셨는데요. 목표가는 8,000원 선을 돌파한다면 한 8,300원까지 가지 않을까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는 6,5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NBT와 하나마이크론 오후장에 눈여겨보시고요.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어제 우리 영민 매니저님 분석력이 아주 적중했기 때문에 내일 여러분 이 시간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후 1시에 또 스탁벅스가 오픈하니까요. 내일 1시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